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장의 흐름을 파악하고 수익의 시그널을 읽어라. 마켓 시그널 온앤오프 진행의 문다연입니다. 빠르게 변하는 시장 속에서도 수익의 시그널 보내는 종목과 섹터들이 있습니다. 저희와 1시간 동안 함께 하시면서 그 수익의 시그널들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마켓 시그널 온앤오프 두 분의 전문가님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먼저 금종욱 전문가님과는 시장 전반적인 시황을 체크해 볼 거고요. 급등하는 섹터들 짚어보겠습니다. 또 김선현 전문가님과는 시그널 이슈를 분석해 보고요. 여러분들과 포트폴리오도 함께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긴 연휴가 끝나고 이번 주 첫 거래일이죠. 화요일장이 힘차게 시작을 했습니다. 양대 지수 모두 빨간불로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추석과 한글날 있었던 이 이슈들을 분석을 해보면서 앞으로의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지를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연휴 동안 있었던 가장 큰 이슈라고 한다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이 무력 충돌로 인해서 글로벌 경제에 앞으로 어떤 타격을 미칠 것인지가 좀 중요한 관건이 될 것 같은데요. 먼저 지금 현재 유가가 다시 한번 출렁이면서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유가가 앞으로 주요국의 인플레이션을 자극을 한다면 다시 한번 국채금리를 자극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증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금종 전문가님과 함께 체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일단 오늘 증시 모두 빨간불로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연휴 동안 있었던 그 주요 이슈들부터 분석을 해볼까요? 네, 일단 이스라엘과 하마스 분쟁이라고 해야 될지, 전쟁이라고 봐야 될지, 아직은 전쟁이라고 하기에는 크게 지금 이란이라든지 사우디 같은 큰 나라들이 직접 개입은 하지 않았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그래도 큰 충격보다는 양호한 상승 시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전쟁에 대한 내용들을 봤었을 때는 좀 피해자도 많고 또 이런 참혹한 상황을 또 SNS로 바로 보여주기 때문에 저는 좀 개인적으로 봤었을 때는 역시나 좀 빨리 끝나야 되지 않나, 전쟁이라는 거는 나오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습니다. 일단 증시로 좀 돌아와서 좀 말씀 좀 드리면은, 이에 따라서 국제유가가 어제 우리나라 시장은 휴장이었는데 국제유가나 천연가스가 급등을 좀 해주면서 유가 관련주들이 상승이 좀 나왔었고요. 또 방산 테마나 이에 따라서 천연가스 테마 역시 좀 급등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지수 상황을 봤었을 때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9월달 내내 좀 하락 시세를 좀 보여주다가 어제 휴일 전날 일단 상승 마감을 했고, 어제 같은 경우에도 미국 증시가 하락 출발했지만 결국에는 상승으로 마감해주면서 우리나라 시장 전반적인 종목들은 대부분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크게 좀 상승하는 종목들은 그렇게 많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일단 거래대금을 좀 보게 되면요, 10월달 들어서 거래대금이 굉장히 좀 급감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아무래도 시장에서는 확인해야 될 만한 지표들이 좀 남아 있어요. 그래서 내일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가 있죠. 그래서 반도체 업종들은 내일 이후에 좀 시장 상황이 좀 돌아서는지 한번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미국의 CPI 지수도 내일 저녁에 발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은 일단 선물 옵션 만기도 이번 주에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면에서 좀 이벤트까지는 이번 주는 좀 보셔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일단 반등이 좀 나와주는 거는 일단 좋은 흐름이긴 하지만 낙폭 대비해서는 크게 반등하지는 않았고요. 어느 정도 시가 정도만 유지해주는 수준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저는 오히려 급등해서 큰 상승이 좀 나와주기보다는 일단 천천히라도 하방에 대한 지지 정도를 확인해 주시는 게 좋다. 일단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너무나 또 급등이 나왔을 때는, 크게 급등 나왔을 때는 빠르게 또 조정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코스닥 같은 경우는 800선을 좀 지지해 주는지, 지금 820선을 좀 지지해 주고 있는데 800선만 지지해서 좀 양호하게 버텨준다면 좀 좋을 것 같고요. 코스피의 경우에는 2400선만 좀 지지해 준다라고 했었을 때 10월달 이후의 시장 흐름을 좀 지켜보시는 게 좋은 게, 10월달부터는 실적 시즌이기 때문에 실적이 좀 받쳐주는 종목들, 그래서 대형주가 됐든 중소형주가 됐든
좀 실적이 좀 괜찮은 종목들이 반등이 나와준다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시장을 좀 반등해 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까지는 일단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 그리고 CPI 지수 이후에 뭐 이스라엘과 하마스 관련된 분쟁 이슈도 좀 어느 정도 좀 완화돼서 유가도 좀 안정되는 모습을 좀 보여준다면 이번 주까지는 좀 무난한 시장이 좀 될 수 있을 것 같고 이후에 추가적인 상승 말씀드린 대로 실적이 좀 받쳐주는 기업들 위주로 좀 보시는 게 좋지 않나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 좀 드릴게요. 네, 일단은 이번 연휴 동안 있었던 이슈를 체크를 해봤습니다. 분쟁 이슈와 유가 흐름을 계속해서 체크를 해보도록 하고요. 일단 당장 내일에 삼성전자 3분기 잠정 실적 발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국내 증시는 조금 더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 체크를 해보시면서 내일 또 저녁에 CPI 지수 발표까지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실적과 지수들의 발표들을 저희가 함께 체크를 해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실적 시즌이 본격적으로 이번 주부터 시작이 되면서 어떤 종목들이 수혜를 받을지 함께 좀 공략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금종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노란톡방 저희가 열어두고 있습니다. 아래 보이시는 QR코드를 핸드폰 기본 카메라로 스캔을 하시면 되고요. 입장코드 1357 누르고 들어오시거나 문자샵 0082번으로 금종호 보내주시면 저희와 함께 이슈들 체크해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시장에서 급등하고 있는 섹터들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테마로 유가 얘기를 조금 더 해볼 텐데요. 흥구석유 같은 경우엔 저희가 또 공략주로 공략을 해봤던 만큼 자세한 분석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유가 관련된 이슈들 체크를 해볼까요? 네, 일단 뭐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분쟁에 따른 국제유가 상승인데 이 지역이 팔레스타인 지역이 실제 이제 중동 지역이기 때문에 뭐 유가 원유 생산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될 수도 있고 거기다 이제 이란도 개입을 하게 된다면 전쟁 쪽에 개입을 하게 됐었을 때 미국의 원유 수출 제한이 될 수 있는 부분도 유가 상승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유가가 어느 정도 안정이 됐었던 거는 이란도 역시나 좀 원유 생산국이기 때문에 이란이 뭐 생산하는 부분도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될 수 있었던 부분인데 만약에 이란이 이 전쟁에 좀 참여하게 된다라고 했었을 때 미국에서 원유 수출에 대한 제재가 들어간다라고 하면 생산량이 줄어들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되면 또 국제유가가 급등하게 되고 거기에 따라서 인플레이션 증가 이렇게 되면 또 금리 인상 뭐 이렇게 좀 시스템적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유가 상승이 굉장히 좀 좋지 않아요. 수요의 급증보다는 공급이 줄어드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이유로 좀 올라가는 건 썩 좋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유가 관련주들이 오늘 좀 급등이 좀 나왔고요. 뭐 이에 따라서 천연가스도 급등이 나와서 유가는 뭐 한 4% 정도 상승이 좀 나왔지만 천연가스 같은 경우는 10%까지도 올라가는 상승 시세가 좀 나왔기 때문에 이런 좀 원자재 관련해서 좀 이슈가 좀 많이 좀 나올 수밖에 없는 시점이에요. 변동성도 크고 그래서 오늘도 이제 흥구석유가 상한가를 좀 찍고 좀 밀렸는데 아직 뭐 한 27% 정도의 상승 시세는 유지해주고 있고요. 뭐 한국석유라든지 뭐 중화에너비스 뭐 이런 종목들 이런 천연가스 아니고 유가 관련주들이 지금 상승이 좀 나왔었고 천연가스 관련주 쪽도 일단은 뭐 상승 좀 나와주고 있는데 저는 뭐 유가 관련주만 일단은 체크를 해드리고 추가적인 상승이 뭐 더 나올 수 있다라고는 보고 있어요. 이 분쟁이 좀 이어진다라고 했었을 때 추가적인 상승은 좀 나와줄 수 있는데 오늘 이미 좀 급등한 상황이기 때문에 바로 좀 진입을 하시기보다는 좀 어느 정도 뭐 거래량이 좀 줄은 타이밍에서 좀 공략을 해보시는 게 좋지 않나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리고 일단 분쟁이 좀 어느 정도 조정이 된다라고 하면은 바로 또 하락이 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비중을 크게 담아가시기보다는 이제 소액 정도로만 해보시는 게 좋지 않나 이렇게 좀 보고 있는데 시장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래 대금이 굉장히 급감한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올라가는 종목들 보면은 시총이 대부분 다 낮아요. 흥구석유 같은 경우에도 한 1,100억 정도 그리고 한국석유 같은 경우에는 1,500억 그리고 중앙에너비스는 1,200억 정도의 시총, 뭐 1,000억 정도의 시총인데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뭐 적은 거래 대금으로도 크게 상승이 좀 나올 수 있는 종목들이라서 일단 변동성적인 면에서는 좀 클 수 있다라는 거 그거 일단 염두에 두고 좀 매매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이게 지금 단기적으로 끝난 이슈는 아니기 때문에 제가
뭐 추가적인 상승도 가능하다라고 좀 볼 수 말씀 좀 드리는 건데, 다만 이제 우리는 이제 장 마감 이후에 매매를 할 수 없지만, 이런 유가 같은 경우에는 원유 선물 같은 경우는 거의 23시간 정도 거래가 돼요. 그래서 실시간으로 계속 변동성이 좀 있는 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만약에 이제 그 다음 날 뭐 갭상승으로 떠서 시작을 할 수 있지만, 또 반대인 경우도 있겠습니다. 유가가 또 하락하게 되면은 이런 종목들은 또 개파락 출발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대응이 좀 어렵다는 점을 좀 염두에 두고 좀 매매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런 악재에 의한 뭐 반등에서 올라온 종목들은 지수가 오히려 좀 뜨면 또 조정을 받는 경우도 있으니까 여러 가지 면에서 신경 쓸 게 좀 많습니다. 그런 거 하나하나 좀 공부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노란 톡방 들어오시면 제가 그런 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드리는 편이니까 그런 거 좀 보시면서 테마주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뭐 연속성을 가지고 볼 수 있는 테마인지, 뭐 거래 대금이 많이 들어온 테마인지 그런 거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 테니까 한번 공부해 보시고, 지금 같은 시장에서 거래 대금이 없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이 좀 올라가는 점, 뭐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또 공부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참고해서 매매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길게 보시기보다는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네, 지금의 유가 상승이 다시 한번 인플레이션을 만들어낼 수가 있고 또 금리까지 올릴 수가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경제 시장엔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가 있지만, 이렇게 유가 관련주들은 수혜를 받을 수 있는데요. 단기적으로 좀 많이 오르는 측면이 있지만 추가적인 상승도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와 함께 유가 관련주들 공략해보고 싶으신 분들도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통해서 입장을 하시면 공략해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현재 가장 좀 관심을 받을 업종들이 분쟁과 전쟁 관련해서 방산주들을 한번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쭉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네, 오늘 방산주 역시 좀 급등해주는 모습인데, 뭐 제가 아침마다 이제 노란톡에 계신 분들 이런 관련주들을 정리해서 아침 올려드리는데, 거기서도 이제 말씀 좀 드렸어요. 근데 이 방산주 같은 경우에는 뭐 상승이 좀 나올 수 있지만 좀 매매 관점으로 좀 보지 않는다라고 말씀 좀 드렸는데, 직접적으로 우리나라에서 뭐 일어난 일이 아니고요. 좀 멀리 떨어진 곳에서 일어난 일이라서, 뭐 우리나라가 수출하는 기업도 아니기 때문에 뭐 이게 좀 단기적인 이슈는 될 수 있지만 추가적으로 뭐 더 올라갈 수 있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뭐 폴란드 쪽이라든지 이런 쪽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제품을 납품하는 나라 같은 경우에 그 근처에서 뭐 이런 분쟁이 있었다면은 뭔가 좀 엮어서 이슈가 좀 크게 될 수 있는데 그런 상황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만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뭐 어떤 빅텍이나 스펙코, 한일단조 같은 이런 시총이 좀 작은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오늘 뭐 갭상승으로 좀 떠서 음봉으로 좀 뭐 진행이 좀 되고 있고, 그나마 좀 실적이 좀 받쳐주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폴란드 쪽에 좀 매출이 있는 뭐 현대 로템이라든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그래도 저는 좀 괜찮다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뭐 현대 로템도 오늘 한 5% 정도 좀 상승이 좀 나와주고 있는데, 역시나 좀 저점에서 좀 반등해서 올라와주고 있고, 거래 대금도 오늘 한 580억 정도 좀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저점에서 좀 반등해주는 모습은 좀 상당히 좋지 않나, 이렇게 좀 해석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매매를 방산주 쪽으로 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일단 뭐 빅텍이나 스펙코, 한일단조 이런 종목보다는 오히려 좀 실적적인 부분에서 좀 안정적인 현대로템이라든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이런 종목을 좀 공략하시는 게 낫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물론 이 종목들도 오늘 뭐 음봉으로 좀 빠지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시장이 좀 확인해야 될 게 많다라고 말씀 좀 드렸잖아요. 시장 자체가 9월 달부터 계속 하락장으로 좀 빠졌기 때문에 시장에서 조금만 반등이 나왔을 때 뭐 불안한 내용만 있다라고 하면은 바로바로 이렇게 좀 차익 실현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이제 방송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은 시장이 갑자기 V자 반등으로 튀어 올라오기보다는 천천히 저점을 좀 다지면서 올라오는 게 오히려 좀 안정적인 매매가 될 수 있다라는 점. 그래서 오늘 뭐 음봉으로 좀 마감하더라도 어쨌든 상승 마감을 해준다라고 했었을 때 이런 방산 테마 쪽에서는 오히려 좀 대형주 쪽으로 좀 보시는 게 좋지 않나. 수급적인 면에서 개인들이 끌어올리는 것보다는 외국인과 기관이 좀 매수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 좀 오히려 좋지 않나 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우리나라와 이제 직접적인 관련 있는
나라에서 전쟁이 난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길게 보시긴 좀 어렵다. 이거는 전쟁 이슈가 끝나게 되면은 바로 또 조정을 좀 받을 수도 있고, 그리고 이런 이 분쟁 이슈가 아니더라도 실적적인 면에서 좀 매출이 좀 나올 수 있는 종목을 위주로 공략을 해보시는 게 좋다 해서 오히려 좀 빅텍, 스페코, 한일단조보다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나 현대로템 이런 쪽을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릴게요. 네, 좋습니다. 이렇게 지금 시점에서 가장 큰 관심을 받을 만한 방산주들까지 실적적인 측면에서도 분석을 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금종우 전문가님과 함께 실적적인 측면들과 함께 차트적인 공략 지점들도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 알아볼 종목들 초전도체 관련주들 짚어보겠습니다. 전까지만 하더라도 기술적인 반등이라고 보여지기도 했었는데 재차 상승을 가능할지도 한번 차트로서 분석을 해볼까요? 네, 오늘 초전도체 쪽, 물론, 지난주에도 한번 말씀 좀 드렸어요. 이게 상승하는 테마로 말씀 좀 드렸었고, 그때도, 제가 좀, 썩 좋게 보지는 않았거든요. 초전도체 관련해서는 이게 실체가 좀, 뚜렷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상용화 되기도 쉽지 않은, 그런 테마이기 때문에, 좀 부정적인 말씀을 좀 드렸는데, 오늘 신성델타테크가 거의 또 신고가 부근까지 올라갔습니다. 68,300원이 신고가인데, 오늘도 이제 67,000원 부근까지도 올라가면서, 한 번만 더 상승하면 이제 신고가 부근이에요. 그래서, 대장주가 역시, 물론 테마주에서는 실체가 있던 없던 대장주를 좀 매매하는 게 맞다,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리고 싶고, 여전히, 좀 저는 이 초전도체 부분에서, 테마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인 의견이에요. 아직 확실히 뭔가 좀 보여주는 게 없기 때문에 이거를 좀 매매하셔서 혹시나 이제 수익을 내신 분들은 상관없지만 고점에서 물려 계신 분들은 일단 정리하는 타이밍이라고 좀 말씀 좀 드리고 싶고, 오늘 좀 이슈가 될 만한 내용을 좀 찾아봤는데 중국에서 초전도체 소재 니오듐 광산을 발견했다, 이런 내용을 좀 찾긴 했어요. 근데 요 이슈로 올라간 건지, 최근에 그냥 올라간 건지, 그냥 시장이 좀 불안하고 갈만한 테마가 없어서, 그리고 미국에서도 역시나 이런 초전도체 관련해서 투자를 하겠다라는 내용도 있긴 했는데, 이런 내용들이 시장에서는 좀 어떻게 보면 그냥 이슈가 돼서 급등이 좀 나왔던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신성 델타테크 오늘도 이제 거래 대금 크게 터져주면서 신고가 부근 올라와주고 있는데, 차트적으로 봤었을 때는 굉장히 좀 좋은 흐름이긴 해요. 직전 고점까지 쉬지 않고 그냥 바로 올라왔기 때문에. 근데 이 정도 이제 직전 고점까지 올라왔으면은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을 좀 기대하려면은 거래 대금도 많이 터져야 되고요. 이 직전에 있었던 물량들 다 받아줘야 되기 때문에 저는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분이 어느 정도 좀 고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올릴만한 이슈도 그렇게 강하지는 않다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 정고점 부분에서는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전략 매도 전략도 괜찮을 거다,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리고, 예전 같았으면 이제 눌림시 매수 관점 이런 전략도 좀 드리는데, 초전도체 같은 경우에는 이미 좀 많이 나왔었던, 이미 많이 알려진 테마이기 때문에 좀 신선하지는 않다, 이런 점에서도 일단은 눌림시 매수 관점도 아니고 그냥 전략 매도 전략을 좀 말씀 좀 드리고요. 신성 델타테크가 오늘 18% 정도로 대장주라고 말씀 좀 드렸는데, 이등주로 볼 수 있는 종목은 서남이에요. 그래서 서남도 오늘 16% 정도 올라왔는데, 확실히 지금 차트로 봤었을 때 서남과 신성 델타테크는 다릅니다. 확실히 신성 델타테크가 상승 시세가 유지가 되고 있고 정고점 부근인데, 아직 서남은 바닥권에서 이제 좀 올라오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두 종목 다 비슷한 의견이에요. 물론 신성 델타테크가 신고가 부근이지만 역시나 매도 의견, 그리고 서남도 역시나 직전 고점까지는 올랐습니다. 신고가는 아니지만 직전 고점까지는 올라가고, 역시나 좀 매도 의견 좀 드리고 싶고요. 지금 시장에서는 말씀드린 대로 실적 관련해서 좀 받쳐주는 종목들 위주로 좀 보시는 게 좋고, 오히려 좀 저점에서 올라올 수 있을 만한 종목들이 꽤 있거든요. 그런 종목들로 공략을 해보시는 게 좋다,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릴게요.
네, 오늘 초전도체 섹터 중에서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신성 델타테크가 신고가를 만들긴 했고 차트적인 측면도 긍정적인 부분들이 있지만 신규 접근은 보류 또 전량 매도 전략을 펼쳐주셨습니다. 새로운 이슈로 오른 게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하단 부분에서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을 공략해보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 주셨고요. 그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을 함께 공략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QR코드를 스캔하고 입장을 하시면 저희가 함께 공부를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입장코드 1357 누르고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동안 시장이 좀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였어서 저희가 공략주를 많이는 좀 안 했었는데 지난주에 또 나왔던 공략주가 한 가지 있습니다. 한번 리뷰로 다뤄볼게요. STX 그린 로지스인데요. 지금 현재 상장한 지 한 달이 채 되지 않은 신규 상장주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10월 6일에 공략했던 그 지점이 주가 최하단 부근이거든요. 어떤 전략을 펼쳐볼까요? STX 그린로지스 같은 경우는 STX에서 이제 해운 쪽이 분할된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신규 상장한 이후에 좀 계속 조정을 좀 받다가 지난주에 좀 반등이 한번 나왔죠. 그리고 오늘 좀 조정이 좀 나왔었는데 저점에서 대량 거래가 좀 터지면서 반등이 좋다라는 점은 일단 상당히 좀 좋은 시그널로 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뭐 해운 쪽이 뭐 지금 당장에 뭐 매출이 좀 크게 나오거나 그런 상황은 아니긴 하지만 앞으로는 이제 좀 하반기 있어서는 괜찮은 흐름으로 가지 않을까. 조선업종도 최근에 좀 실적 부분에서는 매출도 좀 계속 증가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팔레스타인 쪽에 분쟁 이슈가 좀 될 수 있는데 여기 이제 운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운하가 있어서 전쟁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이제 좀 돌아가야 되는 상황이 좀 생길 수 있습니다. 예전에 여기 운하 관련해서 좀 이슈가 됐었을 때 운임 비용이 좀 급등했기 때문에 이런 해운주들이 좀 상승이 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테마성으로도 좀 엮이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차트적인 신호도 저점에서 좀 반등해서 주는 모습이 있는데 오늘 STX 자체 지주회사 기업인 STX가 좀 조정을 좀 받으면서 STX 그린로지스도 같이 좀 밀리는 모습이 좀 나와주긴 해요. 그리고 지난주에 좀 상승 나왔었던 부분, 금요일날 상승이 좀 나왔었던 부분에 대한 차시전도 나와주고 있는데 이 종목을 좀 단기적으로 좀 보시기보다는 일단 좀 긴 흐름으로 아주 긴 흐름은 아니지만 한 일주일에서 한 2주일 정도 그 정도 아니라면은 다시 한번 충분히 반등할 수 있을 만한 종목으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 해운주 쪽도 저는 또 하반기 한번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STX뿐만 아니라 HMM 같은 경우에도 좀 흐름은 좀 괜찮지 않을까. 저점에서 올라오고 있는 종목들을 하나하나 제가 좀 체크해서 좀 드릴 예정이니까 일단 종목 선정이 좀 어려우신 분들 그런 분들도 일단은 좀 천천히 우상향하는 종목들이 지금 시장에 많이 없기 때문에 저점에서 올라올 수 있을 만한 종목들을 공략을 해보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일단 우상향하는 종목들은 이제 테마주들이 좀 많고 장중에 대응이 좀 어려운 종목들이 많다 보니까 일단 장중에 좀 대응이 좀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이렇게 저점에서 강한 상승이 좀 나오면서 거래대금 터진 종목들 위주로 공략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런 종목들 위주로 또 포트를 또 꾸려가실 분들, 궁금하신 분들도 노란 tom방 들어오시면 제가 하나하나 또 말씀 좀 드리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지금 시점에서 하반기 해운 업황들도 좀 개선될 수 있는 여력이 있기 때문에 해운 쪽 이런 섹터들 공략을 해보시는 것도 좋겠고 STX 그린 로지스의 차트적인 측면도 긍정적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테마와 차트 두 가지 모두 또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는 말씀과 함께 스윙의 관점에서 한번 공략해보자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함께 공략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보이시는 QR코드를 핸드폰 기본 카메라로 스캔을 하시면 되고요. 링크를 클릭하신 뒤에 입장코드 1357 누르고 들어오시거나 문자샵 0082번으로 금종욱 세 글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함께 하실 수 있는 링크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주신 금종욱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김선은 전문가님과 함께 시장의 시황을 분석해보고요. 깊이 있는 이슈들 분석해보겠습니다. 김선은 전문가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일단은 시장이 연휴를 잘 보내고 왔는데 다행히 또 빨간불로 시장이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슈들이 좀 많았어요. 어떤 이슈부터 좀 체크를 해볼까요? 이게 또 전쟁이 커지는 건지 우크라이나 좀 끝날만 했는데 또다시 이스라엘 쪽 하마스하고 좀 시끄러워요. 사상자가 벌써 1,500명 발생했다고 하죠. 그래서 오늘 보면은 관련주들 또 상승이 좀 눈에 띄고 있는데
저 개인적으로 볼 때는 거기에 포커스 맞추시는 것보다는 오히려 이제 내일 삼성전자 잠정치 실적 발표가 있단 말이죠. 3분기. 여기에 가장 주목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얘기를 꼭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게 삼성전자의 우선 바닥 인식이 되고서 오늘 반등을 하는 모습이 좀 호착이 좀 되고 있는데 항상 그렇지만 잠정치 실적 발표하는 날 주가가 빠졌던 적이 굉장히 좀 많아요. 거의 뭐 열의 9이라 표현할 정도로 자주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그리고 나서 다시 상승 쪽으로 돌아섭니다. 근데 제가 일전에 계속 말씀드렸던 거는 뭐였냐면은 삼성전자 잠정치 실적이 잘 나오던 그렇지 않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지금 보면은 3분기 실적에 대해서 어닝 쇼크다, 실적이 안 좋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예상치는 그렇지만 막상가 봤을 때 그렇지 않을 가능성도 굉장히 좀 큽니다. 그래서 우선은 실적에 대한 뭐 우려감, 두려움은 갖지 마시고 오히려 실적이 안 나온다 치면 4분기 때 회복할 것이다라고 잘 갈 거라 말씀드렸고 실적이 잘 나온다면 4분기 때 너무 좋아지겠는데 하고서 또 주가는 잘 갈 거라고 말씀을 좀 드렸어요. 그러니까 3분기 자체가 바닥에 대한 인식 자체가 생기는 라인이에요. 거기에 맞춰서 보셔야 될 게 약간의 뭐 전쟁 이슈로 시끄럽긴 하지만 그 이슈가 지금 어제 뉴욕 증시에서 크지 않다는 것이 증명됐거든요. 어제 뉴욕 증시 보시면요. 선물 상황, 장 전에 선물 상황 좋지 못했습니다. 0.8%대까지 하락이 나왔었는데 장 초반 힘들었지만 바로 회복하면서 끝이 났거든요. 그리고 국내 증시의 그 모습들이 고스란히 좀 반영되고 있어요. 다만 좀 아쉬운 점은 국내 증시의 종목들이 뉴욕 증시 종목들보다 실적 흐름이 좋지 못합니다. 이 부분이 좀 굉장히 좀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성장은 분명히 나올 것 같아요. 자, 그리고 SK 하이닉스 볼게요. 계속 강조드렸던 건 뭐였냐면은 다른 거 보지 마셔라. SK 하이닉스는 이 박스권의 움직임에서 잘 버티고 있다가 박스권 하단 자리가 오면은 매수 자리라고 제가 누누이 몇 번을 말씀드렸어요. 이 자리도 말씀을 드렸고요. 이 자리도 말씀을 좀 드렸었죠. 이러다가 박스권 상단 돌파하면서 주가가 많이 올라갈 거다. 근데 항상 그렇지만 이 박스권 상단에서는 굳이 살 필요는 없어요. 물론 이 자리를 뚫고 올라가는 모습이 나와준다면 더 큰 그림을 볼 수가 있는 거죠. 확대해 보자면은 이전에 2022년 초나 2021년도 때의 자리가 한 13만 원대 이상 보이고 그 뒤로 더 넘어가 본다면은 2021년 초대 자리에는 14만 원, 15만 원대 자리도 있기 때문이죠. 자, 근데 여기서 고민하셔야 될 것은 슈팅이 나온다면 우선 1차적으로는요. 13만 원짜리에 도달하느냐를 가지고서 심리적인 저항선으로 작용할 겁니다. 바로 이 자리가 작용할 거고 이 자리 돌파하면 갈 건데 내일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를 전후로 해서 SK 하이닉스 반등이 나오기 시작한 거고요. 그리고 하이닉스도 그렇지만은 삼성, 특히 하이닉스가 3분기 실적이 그래도 예상치보다는 좀 더 양호한 모습 보일 것 같고 4분기에는 더 강할 것 같아요. 거기에 미국발 엔비디아 이슈를 비롯해서 이슈들이 점차 강화될 거기 때문에 IT 관련주들은 시장에서요. 지금 계속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살만한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목하셔야 되고 차분하게 홀딩하셔야 됩니다. 계속 강조드렸어요. 파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뭐 미국 금리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겠죠. 당장에 있어서 미국 금리가 내려가진 않아요. 올 연말까지 해서 한 번은 더 올라갈 수도 있다곤 하지만 지금 발목을 잡는 것 자체가 뭐가 있냐면 전쟁, 이스라엘과 하마스 이쪽 중동 지역이 좀 시끄러워졌습니다. 그로 인해서 유가가 급등이 나오고 있어요. 유가가 올라가면 또 무슨 일이 발생합니까? 인플레이션, 또 가속화가 됩니다.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 굉장히 골치 아픈 상황이 됐어요. 우선 미국 내에서의 핵잠수함이나 항공모함들이 급파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과연 미국이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이냐. 이란과 미국 핵 협상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가지고 이란이 좀 꼬투리를 잡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배후가 아직까지는 누구라고 확신할 수는 없지만 우선은 대세는 이란 쪽에서 배후가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미국도 굉장히 좀 골머리를 썩을 거예요. 근데 이란 입장에서는 이게 기회이거든요. 그래서 이래저래 바이든 정부가 머리가 상당히 아플 건데 이걸 어떻게 좀 풀어내야 되지만 그런데 금리에 대한 부분이
최악인 경우라도 올해 연말까지 한 번의 인상으로는 끝이 날 겁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금리 인하에 대한 얘기가 점차 많이 나오겠죠. 근데 이제 뭐 항상 그랬지만 이스라엘 쪽의 중동 지역에 한 번씩 이렇게 국지전처럼 한 번씩 터져주면요. 이게 길게 가진 않았어요. 짧게 끝이 났었거든요. 우크라이나, 러시아처럼 이렇게 길게 가진 않았었어요. 그래서 짧게 끝나고 나면 오히려 시장은 호재거리가 좀 더 가속화될 수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좀 가팔라질 거고 금리 인하를 한다면 역시나 기술주들의 상승은 눈에 보듯 뻔하게 많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기대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예요? 급하게 파실 필요 없고요. 조금 차분하게 호흡 가지시고 내년까지 보셔야죠. 보시면은 좋은 결과로 IT 관련주들이 화답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휴일 동안 있었던 이슈들을 좀 짚어봤고요. 일단 전반적으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집중을 해봐야 될 때이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다시 한번 이 시그널 이슈로 저희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의 시그널 이슈 화면으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시그널 이슈로 짚어볼 그 한 줄도 한번 확인을 해보자면요. 확전 우려보다 삼성 실적에 주목할 때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방금도 말씀해 주셨던 부분이 조 단위의 영업이익을 예상하고 있지만 반대로 또 예상치를 밑돌 것이다라는 이슈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적이 잘 나오더라도 안 나오더라도 두 가지 모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고 말씀 주셨는데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일단은 이 확정 우려보다 삼성 실적이 중요하다라는 말씀 주셨는데 이번 주 시장에 중요한 두 가지 이슈가 다 담겨 있는 것 같아요. 한 가지 포인트씩 한번 짚어볼까요? 네, 볼게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조금 전에 말씀 좀 드렸던 거지만 확전 우려 자체는 사실 크지 않다고 보는 게 맞아요. 사실 더 시끄러웠었던 거는 더 안 좋았었던 것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었잖아요. 근데 사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자체가 확전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렇죠? 네, 그냥 자기들끼리 그냥 끝나는 상황으로 지금 마지막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걱정은 하실 필요는 전혀 없고 다만 말씀드릴 것은 조금 전 말씀드렸던 유가에 대한 부분을 한번 짚고 넘어가 볼게요. 이제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게 현재 미국 내 상장되어 있는 유가 원유 관련주들은요, 현재 급등이 좀 나왔어요. 근데 이제 국내 종목 보자면 SOL이나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가 오늘 시장에서 우선 반등은 좀 나오는데 재밌는 점이 있어요. 자, 이노베이션의 차트를 한번 같이 보실게요. 크게 바닥을 확인했던 것은 작년 10월이었어요. 작년 10월이었고요. 큰 바닥이었죠. 그게 가격대가 얼마였냐면 한 14만 원 정도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올해 1월 초에도 그 흐름이 나왔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지금 다시 한번 나와주는데 시장 분위기가 좀 안 좋은 영향이 좀 있다 보니까 꺾였던 게 8월부터 해서 9월까지 해서 영향을 받았어요. 근데 대형주들 이렇게 큰 바닥을 확인하고 가는 경우에 반등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거든요. 특히나 실적에 대한 우려감 자체나 문제점이 없다면은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근데 SK이노베이션 좀 실적의 성장성 자체가 부인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다면 충분하게 큰 폭의 그림 한번 그려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조금 더 가볍게 본다면 SOL을 전 좀 주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특징주로서 하나 좀 가지고 나왔는데 SOL을 주목하는 건요. 2021년부터 해서 쭉 상승을 나오다가 쭉 하락을 그린 상황에서 사실 그 외에 다른 종목 같은 경우에는 사실 대형주 전체적으로 봤을 때 작년 10월 정도나 연초 1월 기점으로 해서요. 상당 부분 바닥을 확인하고서 주가가 상승하는 경우가 굉장히 좀 많았습니다. 빠질지언정. 보시면은 SK이노베이션도 그런 상황으로서 올라치다가 빠졌던 경우고요. 근데 SOL 같은 경우에는요. 그렇지 못했어요. 오히려 긴 하락이 나왔었고 그 바닥을 오히려 더 체크하는 모습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더 안정적인 주가의 바닥이 확인된 상황이고 8월과 9월 시장에서도 큰 흔들림이 안 나왔어요. 올라가지 못했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봤을 때 SOL이 현재 실적이 어떠한가? 3분기 실적을 또 예상을 해보니까 굉장히 양호하게 나온다는 거죠. 예상치를 상회하는 흐름이 나오고 추가적인 흐름이 좀 더 강하게 나올 수밖에 없는 모습이 포착이 돼요. 그러니까 오늘 전체적으로 시장 분위기를 보면은 참 재밌어요. 그렇죠? 우선은 전쟁 이슈가 불거지면서 빅텍이나 로템이나 현대로템이나 하나 시스템 등등이나 이런 관련주들이 상당히 좀 급등이 좀 나옵니다. 그리고
시장의 중심에 있는 IT 부품주들, IT 관련주들이 지금 딱 승기를 잡고서 코스피를 끌어올려주고 있고,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었던 게 또 뭐가 있었나요?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오늘 또 굉장히 좀 강한 흐름을 좀 보여요.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뭐 지난주 추천드렸던 종목도 바로 급등이 나오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고 괜찮은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복합적이에요. 어떤 복합적이냐면 시장의 중심에서 IT 관련주들의 이슈가 좀 확인되면서 시장을 끌고 갈 것이다. 살만한 종목을 찾고 있을 때 그 종목들이 업종에 가는데 거기에 전쟁 관련 이슈가 뜨면서 방어주 성향이 있는 종목이 같이 좀 업종들이 같이 올라가면서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좀 튀고 있고 그 와중에 다시 테마성 종목들, 뭐 신성 같은 종목, 신성 델타 같은 종목들이 또 바닥을 확인하면서 며칠째 이슈가 크게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상승을 주고 있고, 그러니까 복합적으로 딱 막 얽혀 섞여 있는데 이 업종들, 이 시장의 업종들 자체가 어느 순간 하나로 뭉쳐질 수도 있어요. 근데 우선 지금은 조금 어찌 보면 좀 이래저래 좀 되게 산만한 시장이에요. 그래서 몇 종목도 이렇게 포착이 좀 되고 있지만 내일부터 해서 삼성전자 실적 발표 이후부터 해서는 좀 더 IT 쪽 강화가 될 것이고 사실 연말로 가면 갈수록 제약바이오 업종들 종목들도 상승 흐름을 그려나갈 거거든요. 그 포인트 보셔야 되고 또 어찌 보면은 SOL이나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도 대표적인 배당주로서의 성향을 가지고 있잖아요. 방어주 성향을 갖고 있다 보니까 움직임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이것들을 다 보셔야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연말까지 해서 FOMC에서 금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좀 핵심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내일 발표되는 삼성전자의 실적의 방향성 보시고 실적이 잘 나오든 안 나오든 신경 쓰지 마세요. 바닥은 확인되는 거니까 거기에 맞춰서 대응하시면 큰 문제 없이 연말까지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어떻게 보면 지금의 시장이 굉장히 또 산만하다, 체크해야 될 이슈가 너무 많다라고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을 한 큐에 딱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김선현 전문가님의 시장 가이드가 필요하신 분들도 저희가 매일 아침 정리를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아래 보이시는 QR코드를 기본 카메라로 스캔하고 들어오시면 매일의 이슈들을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스캔하신 뒤에 링크를 클릭하시고 입장코드 1357 누르고 들어오시거나 방법이 조금 어려우신 분들은 문자샵 0082번으로 김선윤 보내주시면 저희가 함께 하실 수 있는 링크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시그널 화면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이번 주부터 본격적인 실적 시즌이 시작이 되는데요. 실적 주도로 어떻게 돈을 벌 수 있을지 김선인 전문가님과 함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이죠. 전거래일에 공략했던 종목이 동국제약이었습니다. 오늘 하루 만에 바로 이렇게 6% 넘는 급등이 나왔었고요. 휴젤 같은 경우도 지난주 강세를 보였던 저희 대표 종목이었죠. 지난주 내내 상승을 보였었고 전거래일에 8% 넘는 급등으로서 실적이 받쳐주는 제약바이오주들 공략해보는 게 다시 한번 중요하다라는 거를 반증할 수가 있었습니다. 방산주들도 오늘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저희가 공략했던 두산바켓도 오늘 5% 가까운 상승이 나와주고 있고 현대로템도 7% 넘는 상승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실적주들과 방산주들 위주로 저희가 포트폴리오를 만들고 있는데 어떻게 다시 한번 재정비를 하면 좋을지 여러분들께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종목을 드릴 때 몇 달간 2달 정도 종목을 좀 드렸던 것 같은데 종목의 움직임 자체가 사실 크게 재미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드리고 이 방송을 시작하고 난 이후에 코스피 시장, 코스닥 시장 그러하고요. 굉장히 안 좋았거든요. 근데 종목을 제가 허투루 드리진 않았어요. 특히나 이제 대형주 위주로서 알차게 구성을 했고 종목 자체에 있어서 실적은 전혀 문제가 없는 종목들로만 꽉 채워놨어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제 종목들이 시장이 조금 바닥을 좀 확인하고 난 이후부터 해서
기관과 외인들의 시선 자체가요. 결국에 당장에 있어서는 실적으로 갈 수밖에 없다 보니까 종목들이 이제 움직이기 시작해요. 특히나 이제 그간에 계속 말씀드렸었던 제약바이오 종목들 많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상승을 계속 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동국제약 같은 경우도 말씀드리고 이제 오늘 급등이 좀 나와요. 오늘도 6%대 이상 상승 나왔다가 4%대 상승이 나오는데요. 큰 바닥을 확인하고 말씀드렸던 건 뭔가요? 거래량이 심상치가 않다고 말씀을 좀 드렸잖아요. 이런 흐름들 잘 보셔야 된다. 이게 짧게 가는 거래량이 아니라 크게 연속적으로 꾸준하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 나올 때 보이는 거래량이거든요. 그래서 이 거래량의 흐름 정말 중요하게 보셔야 됩니다.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좀 보시면 제가 이제 한미약품도 그러하고 한미사이언스도 그러고 얘기를 계속 드려왔잖아요. 보시면요, 역시나 바닥 확인되고 바로 튀어 올라가는 모습 한미약품을 체크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 보시면 한미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도요, 다시 자리를 찾아가려는 시도가 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바닥을 체크하고서 시장 대비해서 강한 반등이 나오려는 시도들. 그리고 또 하나 뭐가 있나요? 대웅이랑 대웅제약 보시면 이것도 역시나 좋은 흐름 이어가고 있는데 바닥에서 튀어 올라가는 모습 대웅제약. 그리고 대웅 차트 보시면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전체 역시 흐름에서 추세적인 자리 바닥 확인되고서 항상 강조드리지만은 좀 이슈가 몰리면서 거래량 터지는 흐름들 굉장히 중요하게 봐요. 특히나 대용 차트 보면요, 이평선 밀집 구간까지 같이 나오면서 횡보시켜 버렸어요. 이런 자리들 같이 보이는데 재밌는 그림이고 대용제약도 마찬가지 상황이죠. 그래서 큰 하락은 좀 이제 멈춘 것 같고 돌려 세우는 것 같다. 또 하나 뭐 드렸나요?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도 오늘은 좀 쉬어가지만 요 며칠 반등이 크게 나오면서 다시 제자리를 찾아왔어요. 70만 원 아래 부분은 정말 싼 자리다라고 누누이 말씀을 좀 드려왔죠. 반등 나오기 시작할 거고 아마도 당장에 있어서 뭐 연말까지 꾸준하게 큰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긴 하는데 얼마나 크게 갈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꾸준하게 상승 그림 나오면서 그림은 좀 그려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바이오주들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차분하게 보시고 그리고 제가 이제 뭐 하락한 종목이지만 그래도 보셔야 될 게 아시아나항공이랑 대한항공은요. 지금 약간 난항으로 얘기 나오는 게 뭐냐면 합병에 대한 부분이 좀 시끄럽긴 해요. 근데 대한항공도 그러하고 아시아나항공도 그러하고요. 최저점 자리에서의 쌍바닥 자리가 눈에 코앞인 자리거든요. 여기서 반등 나고 회복을 하잖아요. 순식간에 전고점 자리 돌파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그냥 그거 딱 하나예요. 근데 실적에 대한 문제 전혀 없어요. 사상 최대 실적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대한항공도 그러하고 아시아나항공도 그러하고 항공주들이 다 그래요. 이번에 3분기 실적 발표를 토대로 해서 상당히 바뀔 수도 있고요. 4분기도 굉장히 좋을 거예요. 실적이 정말 좋아질 겁니다. 그럼 주가는요. 다시 제자리 찾아갑니다. 큰 하락 멈추고 다시 어떻게 해요? 돌려 세우는 모습으로 볼 수가 있어요. 대한항공 잘 보셔야 되고 아시아나항공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10,000원짜리 이탈 부분이 정말 싼 자리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이 자리 같은 경우에도 다시 올라가기 시작하고 있는 이렇게 전고점 자리 여기 자리예요. 가격적으로 얼마인가요? 한 15,000원 넘어가는 자리인데 이런 자리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걱정보다는 오히려 기회를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업종으로는 자동차 말씀드릴 건데요. 자, 기아 보시면 오늘 약간 좀 빠지긴 했지만 장 초반 2%대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빠지긴 했지만 좋은 그림 이어가고 있죠. 쉽게 안 빠질 겁니다. 잘 보셔야 되고 현대차도 지금 움직임이 둔하긴 하지만 올라갈 거예요. 제가 근데 방송에서는 기아를 말씀드렸어요. 왜요? 좀 더 가볍기 때문에 말씀을 좀 드렸던 거고 그 다음에 HL만도 같은 경우에도 우선은 바닥 다지고 있습니다. 올라갈 거고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에도 볼게요. 자, 현대모비스 보면은 요 자리에서 이제 말씀을 좀 드렸는데 바로 좀 튀어 올라가는 모습이에요. 그렇죠? 오늘 또 약간 시가 대비해서 아쉽긴 하지만 수익으로 잘 가고 있는 자리니까 걱정보다는 좀 더 큰 성장 보고 가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종목들이 꾸준하게 좀 올라갈 수 있는 업종들 많이 말씀을 좀 드리고 있어요. 실적이 좋은 종목들이니까 이번 3분기 실적 시즌 맞아서 제가 말씀드린 종목들은 시장에서 주목을 받을 거예요. 그리고 튀어 올라가기 시작할 테니까요. 잘 보유하시고 그리고 만약에 매수하셨는데 좀 떨어져가지고 아쉽다. 떨어져도 큰 폭은 아닙니다. 제가 이제 뭐
작은 종목 들인 게 아니기 때문에 떨어져 봐야 10% 수준입니다. 단가를 조금 낮추시는 전략을 취하시는 것도 이번 3분기 전략에 맞을 겁니다. 그래서 뭐 전쟁 이슈가 더 커질 수 있다.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아마 금방 마무리가 될 테니까 바닥에서 좀 올라갈 수 있는 종목 실적주들 계속 꾸준히 보시는 전략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하락폭은 적게 또 이 상승폭은 크게 가져갈 수 있는 종목들이라고 한다면 실적을 가지고서 지지라인 딛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종목들 대표적으로 항공주들과 제약바이오주들 저희가 리뷰를 해봤고요. 제약바이오주들 중에서도 실적과 함께 이슈와 차트까지 받쳐주는 종목들을 저희가 공략하고 있는데 오늘 또 새롭게 공략할 수 있는 종목이 있을까요? 네, 오늘 종목은 사실 좋아하는 종목이긴 한데 굉장히 오래 지켜봤어요. 이 종목을 이거를 매수를 언제 드려야 될까 한 6개월 기다렸던 것 같아요. 셀트리온인데 정말 이제 다 빠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작년 5월 달에 타방송에 있을 때 이 자리 주봉으로 보여드릴게요. 이 자리에서 제가 매수 사인을 냈어요. 이 자리입니다. 네, 매수 사인을 냈고 정말 잘 갔거든요. 이 자리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번에 다시 그 자리가 오는데요. 주봉상으로 이제 보시면 네, 쌍바닥 자리예요. 쌍바닥 자리 형성이 좀 되고 있고요. 이슈로 되고 있는 게 이제 합병에 대한 이슈가 잘 마무리가 돼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시끄러웠지만은 잘 아시겠지만은 가장 권위 있는 회사인데 세계 최대의 의결권 자문사인데요. ISA에서 합병 찬성에 대한 의견을 좀 냈고 그 외의 회사들도 합병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셀트리온이 다시 한번 본격적인 성장 가도를 가지 않을까라고 판단 좀 되고 주가가 좀 다시 바닥을 찌를 것 같고요. 그리고 서 회장도 이제 약간 좀 빠져 있다가 다시 회사를 본격적으로 이끌기 위해서 다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다시 회사가 서 회장 필두로 해서 바닥을 확인하면서 올라가지 않을까.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회사에서 꾸준하게 자사주 매입을 하고 있는데요. 많이 샀거든요, 최근에. 근데 그게 단가가 지금보다 조금 높아요. 지금도 사고 있으면 뭐 그럴 수 비슷할 것 같긴 한데 14만 원대 위아래 왔다 갔다 하는데요. 충분히 매력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자사주보다 비슷하게 살 수 있고 매입하는 가격대에 살 수 있고 보통 자사주 사고 나면은 주가 좀 길게 보셨을 때 항상 그 위로 갑니다. 근데 주가가요. 지금 차트 펼쳐보겠습니다. 이런 자리예요. 네. 정말 싸지 않나요? 바닥 다 왔습니다. 뭐 말씀 굳이 드리자면은 큰 그림에서 봤을 때 포바닥이라고 볼 수 있을 정도예요. 그렇죠? 여기 한 바닥,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거의 지켜내는 자리죠. 근데 최근 들어 확대해 보자면은 주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일시적인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금요일과 오늘 이런 반등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올려칠 때 과연 우리가 얼마까지 볼 수 있냐? 자, 큰 그림으로 보겠습니다. 고점으로 따질 수 있는 부분은 37만 4천 원짜리. 제가 한참 서울경제에서 방송을 할 때 이때 매도 사인을 냈습니다.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매도 사인을 냈어요. 그 전에 추천을 좀 드렸다가 강하게 방송에서 매도 사인을 냈고요. 그리고 이 자리에서 다시 매수 사인을 냈어요. 자, 근데 이번에 제가 다시 매수 사인 냅니다. 이 자리에서. 이 자리에서 내는 거니까 반등은 다시 나올 건데요. 반등이 나올 경우 보셔야 될 게 전고점 자리는 이 자리를 보셔야 됩니다. 17만 5천 원짜리 여기 보셔야 되고요. 여기서부터 해서 상승 그림 그려 나갈 것이고 한번 횡보할 수 있어요. 근데 우선 지금 당장에서는 한 17만 원 선까지는 큰 문제 없이 성장하면서 상승하면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보셔야 될 게 여기 꼭지 자리 보이십니까? 20만 원 자리거든요. 이 자리가 두 번째 고민이 되는 자리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는 자리가 이제 점점 커집니다. 25, 30만 원 자리인데 이런 그림 그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격은 좀 바뀔 수 있어요. 합병이 되니까. 다만 이제 가격적인 전략에서 차트의 그림을 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1차적으로는 충분하게 한 20% 이상의 상승 그리면서 단기적으로 올라갈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 여기서 매물벽 돌파하면서 다시 20만 원대 자리, 지금부터 해서 한 40% 정도, 50% 정도 가까운 흐름으로 상승을 줄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 또 한 내년이나 넘어갈 땐 또 역시나 사상 최대 실적에 대한 이슈가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최고가자를 넘어가야 되겠죠. 근데 사실 내년은 기대 안 해요. 힘들 거예요. 그러니까 올해 저는 연말이나 내년 상반기까지 20만 원 보고요. 내년 한 해 동안에서 한 25만 원, 30만 원 정도 좀 보고 있고요. 후내년에 다시
신고가 흐름으로써 40만 원대 이상을 그릴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저는 우선 지금이 거의 사실상의 최저점 자리이기 때문에 네, 혹시라도 셀트리온 보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셀트리온 관련해서는 합병 이슈가 잘 마무리가 됐었고 또 많은 분들께서 진작에 공략을 해보고 싶으셨지만 그 저점을 잡기가 좀 어려우셨을 것 같은데요. 보여주셨던 차트대로 최고점과 최저점에서 매도와 매수 사이는 정확히 잡아내셨기 때문에 이렇게 셀트리온을 가지고 나도 한번 수익을 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아래 보이시는 QR코드를 스캔하신 뒤에 링크를 클릭하시고 입장코드 1357 누르고 들어오시거나 문자샵 0082번으로 김선윤 보내주시면 저희가 함께 공략 지점들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핵심 화면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마켓 시그널 온앤오프 오늘의 핵심 정리입니다. 오늘장 상승 섹터로 유가 관련주들, 방산 관련주, 초전도체 관련주들 짚어봤고요. 오늘 오후장에서는 내일의 삼성전자 실적을 기점으로 시장 변화가 예상된다는 점 체크를 해봤습니다. 오늘 김선인 전문가님의 공략주 셀트리온 알아봤습니다. 네, 저희가 방송 중에 드리는 정보는 전문가님들의 조언일 뿐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을 사칭한 피해 모두 조심하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